네, 합시다. 그래서 오늘 18번째 시간이고 어나운스먼트 중에서 여러분이 어쨌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시험이겠죠. 그래서 어나운스먼트의 내일 시험. (102호) 예, 돼 있어요. 그리고 문자는 받았죠, 다. 이거는 기말고사에도 낼 거예요. 그래서 또 막 열심히 이으면 돼요. 여러분 아직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기말고사 때는 정말 틀리면 F 줄 거예요. 지난번에 틀린 학생들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오늘 할 거는 이제 책이 일부가 브루스 하약이라고 읽어요. Processes for Engineers라고 되어 있는데, 다음 학기에 여러분이 이남현 박사님 수업을 들으면 이 책을 좀 더 인텐스하게 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특히 섹션 2.1을 거의 베끼다시피 해서 오늘은 할 거예요. 자, 파퓰리스 책은 이쪽이 좀 설명이 잘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자,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우리가 이런 걸 했었어요. 코베리언스 매트리스 오버 랜덤 벡터 X, 그 다음에 코릴레이션 매트리스 오버 랜덤 벡터 X, 이런 것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을 하겠지만, 먼저 정의는 어떻게 되죠? 정의는 코릴레이션 매트리스의 정의는 X 트랜스포즈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한 번만 써보면 다시는 안 잊어버릴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XN이 있고, 그 다음에 X1, X2 해서 XN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매트리스를 칼럼과 로우를 곱하면, 그러니까 여기다가 얘를 곱해서 쭉 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여기다가 얘를 곱해서 쭉 쓰고 이렇게 하는 거죠. X1, X2, X2, X2.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코릴레이션 매트리스의 IJ 컴포넌트는 어떻게 됩니까? XI, XJ의 코릴레이션이 되죠. 맞아요? 네. 코베렌스일 때는 이제 민을 다 빼서 되는 거고. 자, 이건 뭐 정의고. 그러면 이제 프로퍼티가 뭐죠? 프로퍼티가 보면 알겠지만 얘랑 얘랑 같고, 이런 식이죠. 얘랑 얘랑 같고, 왜냐하면 커뮤터티브 하니까 곱셈은. 그래서 얘는 시메트릭 매트리스예요. 마찬가지로 코베런스 매트리스도 제로로 센터링 한 다음의 코릴레이션 매트리스니까 이것도 또한 시메트리컬 매트리스가 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였죠? 우리가 임의의 A라는 벡터를 코릴레이션 매트리스의 앞뒤에다 이렇게 곱해요. 이런 것을 쿼드레틱 폼이라고 하죠. 스칼라라면 뭐 A제곱 RXX잖아요, 이게. 근데 이렇게 하면 이것을 다시 쓰면 A 트랜스포즈 X의 제곱과 같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넌 네거티브죠. A에 상관없이. 그래서 이것은 A에 상관없이 항상 넌 네거티브가 돼요.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치면 코베리언스 매트리스나 코베리언스도 코릴레이션 일조니까 코릴레이션 매트리스는 시메트릭 포지티브 세마이 데피니트 매트리스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리니어 엘지브라에서 재밌는 걸 배웠죠. 어떤 걸 배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의 orthonormal eigen decomposition이 가능하다, 이런 걸 배웠어요. 그래서 여기서 B 트랜스포즈 하면 아이덴티티, B 트랜스포즈 B도 아이덴티티. 그래서 이 시그마는 어때요? 다이아고널 매트리스고 넌 네거티브 엔트리들을 가져요, 다이아고널이. 그래서 람다도 다이아고널이고 넌 네거티브를 갖고. 그러니까 전부 파지티브면 파지티브 데피니트가 되고, 하나라도 0이면 파지티브 세마이 데피니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니어 엘지브라에서 좀 알고 있었어요. 자, 오늘은 리뷰를 너무 많이 하면 진도를 못 나가니까 이 정도인 상태에서
우리가 리니어 디펜던스, 인디펜던스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캐피탈 N개의 리얼 랜덤 베리어블 X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얘들이 리니어 인디펜던트하다,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스태티스티컬 인디펜던스는 배웠죠? 스태티스티컬 인디펜던스는 배웠어요. 어떻게 되죠? 조인트 CDF가 마지널 CDF들의 곱으로 나타나면 그게 결론이었죠.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런데 리니어 인디펜던스는 뭐냐는 거예요. 이게 많이 헷갈리는데 여러분이 리니어 인디펜던스 오브 벡터즈를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n개의 벡터가 어떤 m 디멘셔널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 있어요. 그랬을 때 사실 여러분 이미 다 알다시피 이 벡터의 개수는 이 디멘션보다 작거나 같아야죠. 이렇게 되면 리니어 인디펜던트하다는 말이 뭐였어요? 이런 거였죠. 여러분 기억하겠지만 저는 수학 하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똑같은 표현이 있는데 좀 어렵게 항상 나타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성립하면 인디펜던트하다 이렇게 써놨어요.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전 처음에 보고는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인터프리트 하는 것이 두 가지죠. 어떻게 할 수 있죠? A라는 벡터를 도입해요. 그러면 A라는 벡터가 있고 그 다음에 얘들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쓰는 거죠. x1, x2 해서 이렇게 하면은 왼쪽 게 되죠 지금. 자, 이것이 0이다. 0 벡터겠죠 당연히. 0 벡터? 그렇죠. 벡터죠 벡터. 0 벡터다. 무슨 뜻이에요? 0 벡터라는 게. 얘를 푸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만족하는 A를 찾는 거예요. 찾았더니 뭐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기 올 제로 벡터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근데 이것도 어떤 학생은 그래요. 여러분 중에 어떤 학생은 이렇게 써놓으면 너무 이해가 잘 가요. 너무너무. 어떤 학생은 이렇게 써놔야지 이제 좀 이해가 가요. 근데 여러분 중에 일부는 저도 그랬듯이 이렇게 써놔도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이렇게 돼버리죠. 이게 어떤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만약에 그럼 이게 아니면 어떻게 될 거냐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즉 리니얼리 디펜던트면 어떻게 되겠냐? 리니얼리 디펜던트. 무슨 뜻이에요? x1에서 xn이 리니얼리 디펜던트 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넌제로인 벡터가 존재해서 그렇죠? 이게 0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라고요. There exists a non-zero such that 이걸 x라고 하면 xa는 0 이런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이 좀 헷갈리는데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a1, x1 더하기 쭉쭉쭉 해서 다 더했더니 이게 0이에요. 0 벡터인데 그럼 요 중에서 0이 아닌 엔트리가 있잖아요. 맞아요? 하나라도 있는데 그럼 걔를 뽑아요.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걔 i라고 하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간단히 어떤 적어도 하나의 랜덤 베리어블은 다른 것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니얼리 디펜던트 하잖아요. 말 그대로. 맞아요? 네. 어떤 학생은 이렇게 해야지 이해가 잘 가요. 이제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어떤 한 방법을 안다고 해서 됐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개념을 확장할 때 알겠어요? 그 개념을 표현하는 다른 여러 가지 표현법을 모르면
확장이 안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뭘 알 때, 뭐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이렇게만 하면 곤란해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이 예를 들면 DFT 같은 거죠. 처음에 배울 때 학부 때 DFT라는 것은 일단 뭐냐? 그래서 크게 벡터가 들어가서 벡터가 나오는데 같은 사이즈의 벡터가 들어가서 나오는 어떤 리니어 트랜스폼이 있어요. 그럼 전에도 얘기했듯이 어떤 스퀘어 매트리스가 존재해서 매핑으로 되죠. 그런데 어떻다고요? 하필이면 그 스퀘어 매트리스가 어떻게 돼 있어요? 칼럼들이. 첫 번째 칼럼은 예를 들면 all 1이고 노멀라이즈를 안 해놓으면 두 번째 칼럼 어때요? 페이스가 쭉 따라가면서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고 해서 n-1바퀴 도는 것까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봤더니 얘가 오스토고널 유니터리 매트리스예요. 노멀라이즈를 스퀘어 루트 n으로 하면은 그렇게 하고 나서 봤더니 어때요? 그러니까 얘를 후리의 베이시스로 나타내는 것과 매우 관련이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알아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이 디스크리트 타임 피리어딕 시그널이 있을 때 후리의 시리즈 코에피션트를 그냥 한 주기 DFT 하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본래 정의가 뭐고 그것이 어디에도 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알고 있어야지 이거는 이거 하는데 쓰는 거 이렇게 해놓으면 확장이 안 돼버려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래서 원리를 잘 알려고 하고 여러 가지 용례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자, 근데 어쨌거나 여기서 이렇게 돼 있는데 흉내를 내는 거예요, 실제로. 리니어 인디펜던스면 결국 리니어 디펜던스 오브 x1에서 xn까지 이런 게 가능하겠죠. 랜덤 베리어블에.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요걸 딱 보니까 이걸 보니까 랜덤 베리어블의 디펜던스도 혹시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 어떤 i번째 랜덤 베리어블이 다른 녀석들의 어떤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나타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죠. 네. 이게 사실은 리니어 디펜던스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알겠어요? 하나라도 다른 것들의 썸으로 나타나치면 리니어리 디펜던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뭐 그럼 그렇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뭐 무슨 뜻이에요? 좌변은 뭐죠? 랜덤 베리어블이죠. 우변은 랜덤 베리어블 썸이니까 랜덤 베리어블이죠. 근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두 랜덤 베리어블이 같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앞에 있는 걸 쓰면은 요걸 그대로 쓰면 이런 얘기이기도 하죠. summation an xn 을 하면 어떤 an에 대해서 non-zero인 이게 뭐라는 얘기예요? 제로? 그러면 자 좌변은 뭐고 우변은 뭐예요? 이때는 좌변은 랜덤 베리어블이고 우변은 넘버잖아요. 디터미니스틱.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강조를 했듯이 디터미니스틱 넘버는 스페셜 케이스 랜덤 베리어블이니까 크게 상관은 없죠. 맞아요? 그러니까 랜덤 베리어블이 어떤 디터미니스틱 넘버랑 같을 수도 있어요. almost surely 같을 수 있다고요. 확률적으로. 지워져 버렸네 i가 n이. 자, 그런데 이걸 표현하는 방법이 이제 있어야 되겠는데 이걸 봅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비슷한 걸 얘기했었죠. 어떤 걸 했어요? 이런 이벤트 얘기를 했었죠. jointly distributed 되어 있는 두 랜덤 베리어블들이 같은 이벤트. 그러니까 오른쪽 거는. 왼쪽은 뭐예요? 어떤 이퀄리티예요. 랜덤 베리어블의. 그럼 랜덤 베리어블의 이퀄리티는 어떻게 나타나죠? 펑션이라고 했잖아요. 랜덤 베리어블이. 맞아요? 그리고 펀더멘탈하게 생각하면 어때요? 항상 abstract probability space가 있어서 오메가가 튀어나오면 두 개의 펑션 x of 오메가, y of 오메가가 있는 건데 랜덤 베리어블이 같다는 건 뭐예요? 각각의 오메가에서 사실은 x of 오메가와 y of 오메가가 그냥 같으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런 걸 뭐라 그래요? 포인트 와이즈 같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첫 번째는 x of omega equals y of omega for all omega in the sample space. 뭐 이런 말이겠죠. 맞아요? 이런 거를 equal everywhere라고 해요. 펑션 입장에서.
그러니까 랜덤 베리어블 x와 y는 같다. 모든 곳에서. 알겠어요? 그래서 equal everywhere라고 하는데 여러분도 지난번에 제가 설명 한번 했듯이 어때요? 유니폼 랜덤 베리어블로 예를 들면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을 만드는데 하나는 펑션이 이렇게 기울기가 1인 거고 하나는 기울기가 1인데 유리수에서는 다 0이에요. 자, 그러면 분명히 펑션 자체는 같지 않죠. 왜냐하면 모든 오메가에서 같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유리수 오메가에서는 안 같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어때요? 두 개가 유리수는 카운터블리 인피니트 하기 때문에 걔들은 그냥 무시해버려도 되잖아요. 확률적으로는.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샘플 스페이스에 속하면서 이게 서로 다른 걸 찾아요. 다른 점들을. 그 다음에 얘의 확률을 계산해요. 그랬더니 이게 0이에요. 그러면 equal almost everywhere라고 하는데 이게 확률일 때는 almost surely라고 해요. 그러면 이것도 everywhere보다는 랜덤 베리어블 입장에서 보면 surely라고 하면 되는데 surely 그러면 못 알아듣는 분들도 있어요. 워낙 안 쓰기 때문에. 확률에서는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거 매번 그러면 랜덤 베리어블 두 개가 같음을 보여라고 할 때마다 여러분이 그러면 abstract probability space를 들고 나오겠어요? 아니잖아요. 제가 항상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이 랜덤 베리어블을 저렇게 안 해도 된다고 했었어요. 자,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렇게 한다고 해보세요. x of x와 y의 차를 계산하는데 얘를 p승을 해요. 어떤 p는 1 이상인. 좀 이따 쓸게요. 그 다음에 기대값을 구해요. 그랬더니 0이에요. 무슨 뜻이죠? 랜덤 베리어블 두 개가 jointly distributed 랜덤 베리어블 두 개의 차에 p승을 한 다음에 기대값을 구했더니 0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건 엄밀히 말하면 어떤 뜻이죠? 이렇게 써야죠. 맞습니까? 이게 0이라는 뜻이죠. 어떤 P에 대해서. 맞아요? 자, 보세요. 제가 그때 기대값 나타내는 법을 여러 개 설명했잖아요. 그 abstract probability space 상에서 계산하는 거는 이거예요. 기대값이. 자, 그런데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이 말이랑 P가 1 이상일 때 이거랑 같아요?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거면 이거예요? 성립하죠. 잘 생각해보면. 한번 보세요. 그렇죠? 두 개가 다른 녀석들. 같을 때는 뭐예요? 이게 0이죠. 맞아요? 다른 것들을 오메가 대해서 적분하는 게 확률 아니에요? 바로? 다른 애들에 대해서 만약 1이라는 걸 할당하고 적분하면 확률이죠. 근데 하여튼 어쨌거나 다른 놈들, 엄밀해요. 확률은 아니고. 그래서 뭐냐면 얘가 성립하면 얘가 성립해요. 네. 저 D 오메가 달라요. DP 오버 오메가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자, 그래서 얘면은 얘가 돼요. 그리고 잘 보면 얘가 0이면 또 이것이기도 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래서 여러분이 랜덤 베리어블 두 개를 가지고 almost surely 같으냐 마느냐 할 때는 그냥 차를 구해서 1 이상인 p승을 한 다음에 기대값 구해가지고 0이면 0이라는 것만 보이면 돼요.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 같으면 p를 뭘 선택하고 싶어요? 2겠죠. 대부분의 경우에. 근데 반드시 2로 안 해도 돼요. 이게 해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2가 성립하면 2보다 작으면서 1 이상인 모든 데서도 성립해요. 그래서 P가 7일 때 성립하면 7, 6, 5, 4, 3 물론 자연수 말고도 그 중간에 있는 무수한 유리수, 무리수도 다 성립해요. 여기까지. 알겠어요? 네. 그리고 심지어 이때는 아마 사실 1로 안 해도 1 이상으로 안 해도 성립할 거예요. 이거는 해보면은. 근데 어쨌거나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거 같은 말이에요. 이 두 개가.
그 다음에 교수님, 네, 저기 3번에 앱솔루트 밸류의 파워를 하는 거. 앱솔루트로 해야죠. 맞아요. 네. 그렇죠. 네. 여기는 앱솔루트로 해놓고 저기는 또 그냥 해놨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어떤 엡실론을 잡아요. 그랬을 때 이게 엡실론보다 클 확률을 계산해요. 이게 엡실론보다 작아요. 뭐 이렇게 되면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네, 어쨌거나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 이 세 개는 딱 두 개만 했을 때는. 자, 그러면 이 얘기를 가지고 잠깐 한번 해봅시다. 자, 앞에서 리니어 디펜던스를 잠깐 얘기했죠. 어떻게 됐어요? 리니어 디펜던스 얘기할 때 랜덤 베리어블이 다른 랜덤 베리어블과 같다. 맞아요? xi가 xn들의 웨이티드 썸으로 나타났잖아요. 또는 그냥 서메이션 an xn이 0이다 이렇게 했죠. 0도 랜덤 베리어블을 보면. 그러니까 두 랜덤 베리어블이 같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보이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도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제곱 해서 0. 맞아요? 왜냐하면 봐봐요. 이거 이퀄 제로라고 했잖아요. 어떤 AN에 대해서. 리니어 디펜던트 하다는 말이. 근데 그거를 복잡하게 안 하고 그냥 앞에서 요거 했듯이 스퀘어로 해서 요거 스퀘어 한 것의 기대값이 제로 이렇게 나와도 되죠. 그러면 이게 almost surely 제로라고 했잖아요, 제가. 맞아요? 그러면 이제 구하기가 편리해져요. 어떻게 되냐면 전개를 해요. 그럼 이렇게 쓸 수 있죠, 사실은. 이건 조금 전에 했었잖아요. 코릴레이션 매트리스 써서. 맞아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어때요? 일반적으로 얘는 포지티브 세마이 데피니트 매트리스죠. 맞아요? 보세요. 이게 엄밀히 얘기하면 어떤 넌제로 벡터 A가 존재해서 이것이 0이라는 것이 리니어 디펜던스죠. 그 얘기는 뭐예요? 어떤 넌제로 A가 존재해서 이것이 제로라는 얘기죠.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RXX는 포지티브 세마이 데피니트고 포지티브 데피니트일 수는 없는 거죠. 포지티브 데피니트라는 말은 뭐예요? 넌제로면 포지티브여야 되는데, 알겠어요? 따라서 이 얘기는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람다 i는 반드시 제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릴레이션 매트리스의 아이겐 밸류 중에 하나는 적어도 제로이다라는 뜻이에요. 리니어 디펜던스.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 얘기는 오늘 하는 얘기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반복을 하는데 어쨌든 리니어 디펜던스는 결과적으로 뭐냐면 x1, x2, xn이 리니어 디펜던트 하다는 얘기는 벡터로 딱 만들었을 때 그 랜덤 벡터의 코릴레이션 매트리스의 아이겐 밸류 중에 하나는 적어도 제로인 거예요. 적어도 하나는 제로. 그래서 의미는 뭐였어요? 의미는 하나의 랜덤 베리어블, 어떤 랜덤 베리어블을 찾으면 나머지들의 합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리니얼리 디펜던트하다는 얘기는. 굉장히 독특한 경우죠. 자, 그러면 그런 경우를 여러분이 언제 봤었죠? 이미 봤어요. 본 적 없다고 주장하겠지만. 네.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놔볼게요. 리얼 랜덤 베리어블 x, y를 랜덤 벡터 z로 놔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를 예를 들어서 mu x, mu y라고 하고 코베리언스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다 했었어요.
자, 이렇게 하면서 어떤 걸 했냐면은 correlation coefficient rho 에타라고 하기만 해봐요. rho xy가 어디서 어디까지라고요? 가능한 게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때 어떻게 보였죠? 그때 했던 게 이거였어요. 각각을 z값으로 변환한 다음에 얘를 스퀘어 해서 0 이상이다. 어디에 대해서? 모든 a에 대해서. 이렇게 했었죠? 맞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전개를 했더니 a제곱 더하기 2a로 xy 더하기 1이 모든 실수 r에 대해서 0 이상이다. 그러면 디스크리미넌트를 계산하면 b제곱 마이너스 4ac는 0 이렇게 되고 따라서 뭐예요 이 말은 로 xy 그 제곱이 1 이하니까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했잖아요 지난번에 한 거 그대로죠.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하고 넘어간 게 있었어요. 이게 이니퀄리티가 나오면 항상 이퀄리티가 성립하는 조건을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거기서 흥미로운 일들이 일어나요. 네, 여러분은 뭐 이퀄리티 이렇게 하지만 보통 이니퀄리티가 딱 있으면 여러분이 이퀄리티가 되는 조건에 신경을 써야 돼요. 엔지니어링 입장에서는 중요 안 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엔지니어링에서는 오차가 항상 있잖아요. 딱 같지 않거든요. 사실은 어프락시메이션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면 스티븐 호킹 이런 사람들이 예전에 뭘 했어요? 상대론도 있고 양자역학도 있는데 이거 둘 다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뭘 들여다봤죠? 이 사람이 블랙홀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블랙홀에는 이벤트 호라이즌이라는 게 있어서 어떤 입자가 블랙홀이 있고 이벤트 호라이즌이 있는데 넘어가면 다시는 못 나온다. 근데 밖에 있으면 어쨌든 도망갈 방법은 있다. 이런 거를 이제 밝혀놨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럼 그 경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벤트 호라이즌에. 그럼 그 경계 근처에서 양자역학이 말하는 건 뭐예요? 절대 온도가 0도이 아닌 모든 공간에서는 어쨌든 뭐예요? 이게 입자, 반입자가 생성돼서 소멸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어디서 들어봤죠, 여러분도?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근데 이벤트 호라이즌 바로 옆에서 절대 온도가 아니기 때문에 입자, 반입자가 딱 생겼는데 입자가 하필이면 딱 생겨서 이렇게 했는데 넘어가서 이벤트 호라이즌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입자가.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얘는 못 나오죠. 근데 반입자가 혼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반입자는 어떤 일이 생겨요? 지나가던 입자 아무나 만나면 결합하면서 에너지로 바뀌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블랙홀은 검지 않다. 레디에이션을 한다. 에너지가 나오니까. 태양처럼 밝지는 않더라도 레디에이션을 할 거다. 그래서 뭐 호킹 레디에이션이라고 한대요.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은 그 경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퀄이 성립하는 데잖아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이 안에서는 못 나가고 이 밖에서는 뭐 도망다닐 수 있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퀄이 성립하는 데를 보다가 그런 걸 발견한 거예요. 제가 아는 호킹 얘기는 여기까지인데 더 이상은 없어요. 너무 어려워서 몰라요.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 경계를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를 들여다볼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로 xy가 1이다. 뭐 1이면 1이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대입을 한번 해보자고요. 대입을. 자, 로 xy가 1일 때는 뭐 당연히 이거 성립하죠. 모든 a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도 또 부등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퀄이 될 때를 생각해봐요. 언제 이퀄이 되죠? a가 중학교 수학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마이너스 1일 때.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거 a가 마이너스 1일 때. 자, 그러면 거슬러 올라가요. 이거 0이죠. 그 얘기는 뭐예요? 얘 코릴레이션 코피션트가 1이고 a가 이 식에서 마이너스 1이면 이게 어떻게 되죠? 0이죠. 자, 제가 expectation of random variable square가 0이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이게 0이라고 했죠. almost surely.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대입해서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알고 보니까 뭐예요, 이게? y를 x로 나타낼 수 있죠. 이거 넘기면. 맞습니까? 넘기면 어떻게 돼요? 넘기면 이렇게 되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x를 어때요? 센터링 한 다음에 x의 그러니까 z 값에다가 그러니까 원하는 어떤 민과 베리언스를 갖는 랜덤 베리어블로 바꿀 때 순위는 바꾸지 않으면서 맞아요? 그거죠. 이거는 뭐예요? 또 지금 조금 전에 배운 대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x와 y는 리니얼리 디펜던트하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여기서 시그마 xy를 1로 놔봐요. 그럼 이 매트리스가 어떻게 바뀌냐면은 이렇게 바뀌어요.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거를 오른쪽으로 놓으면 시그마 x 제곱, 시그마 x, 시그마 y, 시그마 x, 시그마 y, 시그마 y 제곱. 그러니까 이게 랭크 1 아니에요. 랭크 1. 랭크 1 매트리스의 아이겐 밸류는 어떻게 돼요? 하나가 0이죠. 말 되죠. 딱딱 아구가 맞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똑같이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이퀘이션, 이퀄리티가 성립하는 것. 마이너스 1이면 이때는 a를 1로 잡아야 될 거예요. 그렇죠? 1로 잡아야지 여기서 0이 되죠. 그러면 이때는 almost sure 이렇게 되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y는 마이너스 시그마 x, 시그마 y, x 마이너스 뮤 x 플러스 뮤 y. 네, 맞죠? 네. 그렇게 되고 해보면 하나가 마이너스인가 그렇게 될 거예요. 자,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보면 딱 뭐예요? 요거는 사실 좀 넘겨도 되니까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가 1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둘 다 z 값으로 변환했을 때 어떻다고요? 랜덤 베리어블이 같아요. almost surely.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때요? 둘 다 z 값으로 바꿨더니 하나의 마이너스가 다른 하나가 되는 거예요. almost surely. 알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가 1, 마이너스 1이 극단적인 값을 가질 때와 리니어 디펜던스와 코릴레이션 코에피션, 코릴레이션 매트리스와의 관계들에 대해서 이제 배운 거예요. 정리가 다 됩니까? 제가 이 디스커션을 미룬 이유를 알겠죠? 자, 그러면 잠시만요. 넘어가기 전에 다 했는지 봐야 돼요. 네, 다 했어요, 이 부분은.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교과서에 7.7-4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뭘 배우냐면은 여기서는 스토캐스틱 컨버전스를 배워요. 자, 한 가지 굿뉴스는 뭐냐? 얘는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배드 뉴스는 뭐예요? 요 앞에 거는 시험 범위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오늘 재빨리 진도를 나가면 요 다음 것도 시험 범위에 들어갈 수 있어요. 7의 5는 아주 짧아요. 5분도 말 안 할 거예요. 자, 스토캐스틱 컨버전스 앤 리밋 디어렘은 어떤 상황에서 말하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렸지만 시퀀스 오브 랜덤 베리어블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abstract한 probability space 상에서 자, 몇 개의 measurable 펑션이 있죠? countably infinite 개가 있는 거예요. 1, 2, 3, 4에서 어떤 자연수를 잡아도 그것보다 더 큰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셀 수 있잖아요. 자연수와 1대1로 매핑할 수 있으면 countably infinite 개가 있다고 하죠. 자, 그래서 이 펑션이 있어요. 그냥 우리는 이렇게 간단하게 쓰죠. 자, 그러면 또 노테이션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쓰고요. 시퀀스 자체를 얘기할 때는 이 전체를 랜덤 베리어블, 카운터블리 인피니트 개인 랜덤 베리어블 전체를 말할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쓰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쓰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쓰고 1 이상이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쓰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컬리 브래킷을 써야지. 이거 무수히 많아요. 미치겠어요. 그렇죠? 지난번에도 비슷한 걸 한번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이 어떻게 쓰냐 잘 봐요. 논문에서 어떤 때는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고치라고 얘기해요.
그때 여러분이 뭐라고 하면 되죠? 아, 이거는 뭐 책을 찾아보면 수없이 많은 방법이 있었고 따라서 나는 안 고치겠다고 절대 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고치면 돼요. 네. 괜히 시비 걸릴 이유가 없어요. 네. 기분 나쁘게 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리뷰어들이? 보통 논문에 리뷰 한 3명 좀 붙잖아요. 저널 논문을 쓰면. 그럼 내가 C 리뷰어예요. 그러면 나중에 리뷰가 오면 다 볼 수 있거든요. 근데 A 리뷰를 읽다 보니까 아, 내가 지난번에 리뷰하다가 이 약점이 있는데 이 논문에 이걸 내가 지적을 안 했구나. 보통은 뭐냐면 A가 지적했으니까 그렇잖아요. A가 거기에 대해서 잘 고쳐졌다 안 고쳐졌다 얘기하고 그냥 끝나요. 그런데 악의를 품으면 예를 들면 제가 C 리뷰어인데 저는 이 노테이션을 매우 싫어해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이렇게 고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걔가 안 고친대요. 오서가.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제가? A 리뷰어가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보고는 아, 내가 지난번에 놓쳤는데 A 리뷰어가 정말 지적을 잘했다고. 이것 때문에라도 이 논문을 리젝해야 된다고 막 날뛰기 시작해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리뷰어가 별것 아닌 걸로 고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요? 네, 군대 갔다 왔던 기억을 되살려서 네, 알겠습니다 라고 바로 고쳐야 돼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무수히 많은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할 말은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서는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는 다 미루고 챕터 9으로 파트 2의 랜덤 프로세스를 제대로 할 때 다 미루고 이 섹션 7-4에서는 오직 리미트에 대해서만 얘기해요. 리미트가 뭐예요? 이게 참 어려운 거죠. 리미트 그러면 우리가 그 영어 시간에 한계 이렇게 배웠어요. 맞아요? 맞아요? 한계. 그럼 리미트와 리미테이션은 어떻게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논문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컨트리뷰션이 있고 또 그 반대말로는 해를 끼치지는 않죠. 한계가 있죠. 리미테이션이 있는 거예요. 논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모델화에서 어떤 조건화에서 풀었을 테니까 리미트는 뭐예요? 우리가 엔지니어로서 말하는 리미트는 말 그대로 극한이죠. 네, 우리는 극한이에요. 한계가 아니에요. 그렇죠? 한계는 우리는 리미테이션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네, 리미트는 극한이에요. 그러면 이 7-4에서는 극한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해요. 그럼 한번 보세요. 자, 카운터블리 인피니트계의 함수가 있어요. 그리고 극한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죠?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조합으로 알고 있는 거를 생각을 해내야죠.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어때요? 차이를 딱 맞춰보고 차이만 잘 배우면 되는 거죠. 그럼 어때요, 여러분이? 따로따로 해서 막 여러분 머리를 터져나가게 만들 필요 없이 다 압축을 해서 잘 정리해서 넣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리미트가 뭔지 잘 몰라요, 우리가. 네. 고등학교에서 이제 극단의 사기를 계속 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극한에 대해서 정의를 하지 않고 극한 문제를 막 다루죠. 그렇잖아요. 적분에 대해서 제대로 정의하지 않고 적분을 막 하거든요.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 시퀀스라는 개념이에요. 시퀀스는 뭐죠? 시퀀스? 이것도 참 어려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벡터를 시퀀스라고 해요. 실제로 굉장히 많이 써요. 알겠어요? 시퀀스라고 불러요. 벡터인데도. 뭐지? 벡터는 벡터지 무슨 시퀀스야?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소사이어티에 가면은 알겠어요? 벡터를 시퀀스라고 하는데 또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사실 시퀀스를 정말 만들어요. 이 벡터를 가지고 periodic extension을 해요. 그러면 discrete time 시그널처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시퀀스라고 말하는 게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시퀀스라고 할 때는 어때요? 우리가 벡터 말고 그렇죠? 이거는 finite length잖아요. 맞아요? 셀 수 있게. 우리는 정말 시퀀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는 뭐예요? countably infinite한 어떤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생물학에서 DNA 시퀀스 그러면 어느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죠, 이거. 그렇죠? 그렇잖아요. 뭐 무한계 있지 않잖아요, DNA가. 한 사람의 DNA가.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주의를 해야 되고, 어쨌든 시퀀스라는 것은 자연수 번호를 줘서 서로 구별할 수 있게 되는데 끝나지 않으면 보통 시퀀스라고 하죠. 끝나면 벡터라고 불러야 되는데 많은 아카데믹 소사이어티에서는 그것을
시퀀스라고 부른다. 심지어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 내의 조그만 소사이어티들 여러 곳에서도 벡터를 시퀀스라고 불러요. 자, 어쨌거나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배운 건 뭐냐? A sequence of real numbers를 제일 먼저 배웠어요. 맞습니까? 수열이라고 하죠. 수열. 맞아요? 이거 뭐 복잡하게 썼지만 수열이에요. 실수열. 그 다음에 대학교에 와서 공학수학 시간이나 아니면 복소함수론 시간에 또 뭘 배웠어요? 복소수열을 배웠죠. 맞아요? 네. 그때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뭐죠? convergence였어요. convergence. 그래서 convergent sequence라는 개념을 배웠어요.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방금 말했듯이 이게 사기 중에 대사기죠. 그렇죠? 고등학교에서. 그냥 뭐라고 하냐면 인덱스를 n이라고 했을 때 n이 적당히 크면 어떻다는 얘기예요. 뭐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예를 들면 sequence of real numbers가 있어요. 그랬더니 뭐 이렇게 써요. 예를 들어서 무슨 뜻이에요 이게? 여기서 이제 세 가지 정도 나오죠. 세 가지. 이게 우리나라 고등학교에서 이제 쓰는 그냥 이런 거야. 알겠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래도 좀 배운 사람들이죠. 우리처럼. 뭐라고요? 이게 뭘 말하려는 거라고요? 엔지니어링 입장에서는 n이 충분히 크면 얘랑 거의 같다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for sufficiently 갑자기 정보이론 시간 같죠? large n large n에 대해서 어떻다고요? xn과 x0는 거의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실은 요걸 잘 기억해야 돼요.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 있잖아요. 아마 지금도 과외 아르바이트 숨어서 하는 학생들 있죠. 그렇죠? 보면 이렇게 생각하고 딱 들여다보잖아요. 그럼 갑자기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뭐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해석학 시간에 배운 거죠. 어떻게 되죠? 주문 같은 거 있잖아요. For every epsilon positive, there exists n of epsilon in integer such that xn minus x less than epsilon for all n greater than n of epsilon. 이렇게 해서 뭐 숭구리당당 숭당당 뭐 수리수리 마수리 하듯이 epsilon n 방법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나왔어요. 미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예. 대학교 1학년 딱 정말 멋진 걸 배우러 들어왔어. 수학이래. 뭐 고등학교 때 다 배운 거 아닌가? 이러고 딱 갔더니 갑자기 교수님이 이런 걸 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수학과에서 이제 뭐라 그래요? 뉴턴을 수학자라고 주장하죠. 매터매티션이라는 말은 없었어요 그 당시에. 자기들은 철학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책 이름도 뭐예요? 자연 철학의 수학적 이해 아니에요. 내추럴 사이언, 그러니까 내추럴 필로소퍼죠 사실은 그 당시에. 그다음에 푸리에도 있잖아요. 조세 푸리에가 수학자라고 주장하는데 조세 푸리에는 자기 문제를 풀려고 그걸 이렇게 하면 어떠냐라고 한 거지 수학을 만들진 않았다고요 사실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제가 봤을 때 이런 거 녹화하면 안 되지만 수학과가 생기면서 너무 수학이 됐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특징이 뭐냐면 그림을 죄악시해요. 그림을.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거 그림 그리면 생각보다 매우 쉬워요. 자, 여기가 n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1, 2, 3, 4 해서 점을 찍어요. 수열이니까 x1에 해당하는 거 찍고 x2에 해당하는 거 찍고 해서 점을 찍을 수 있죠. 마치 매틀랩에서 왜 이렇게 스탬을 쓰든가 아니면 플랫 한 다음에 이렇게 마커를 O로 하면 딱 찍히잖아요. 맞아요? 그렇듯이 쭉 찍을 수 있죠. 그런데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여러분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참고로 얘 x0죠. x0를 리미트라고 해요. 얘를 리미트라고 해요. 리미트 오브 시퀀스죠. 리미트를 여기다 딱 셋을 해요. x0. 그 다음에 여러분이
every epsilon positive인데 이게 큰 거 잡을 필요 없죠. 작은 걸 충분히 작은 epsilon을 잡는 거예요. 원하는 만큼 정밀하게.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충분히 비슷하다는 뭐예요? 여러분 정밀도가 있잖아요. 엔지니어로서. 그게 epsilon이에요. 그래서 나는 epsilon 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epsilon 내에서만 같으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이렇게 잡아요. 이게 이제 2 epsilon이 되겠죠. 맞아요? 근데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epsilon을 잡아요. 예를 들면 정밀도를 10의 마이너스 6승 또는 1 마이크로미터, 예를 들면 길이라고 해보세요. 잡았더니 어때요? 어떤 n이 존재해서 예를 들면 뭐 밀리언, 그 이후는 어때요? 요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그래프가. 이 점을 스템으로 해서 플러스로 찍으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여기 찍히고 여기 찍히면 매틀랩에서 우리가 플랫이라는 걸 쓰면 어때요? 이렇게 춤을 추다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지점 이후에는 저 안에 언제나 들어있죠. 빠져나오지 않는 점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튀어나오지 않는 n 값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튀어나오지 않는. 그 얘기는 뭐예요? 여기에 수렴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수렴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렇게 잡았을 때 n을 쭉 키우다 보면 어디선 툭 한번 튀어나오는 거예요. 적어도 한 번. 그러면 거기 수렴 안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잡아도 오른쪽에 그런 게 하나는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 이상 튀어나오는 게.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한 번만 튀어나왔어요. 그거에 다 들어가면 수렴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성립 안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sufficiently large n을 잡았는데도 맞아요? 어떤 n에서는 이게 안 가까운 거예요. 수렴 안 하는 게. 맞습니까? 이거를 어떤 학생은 고등학교 때도 잘 설명을 들었고 대학 와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게 뭐 저렇게 설명이 뻔한 거 이렇게 하는 학생도 있고 어떤 학생은 오 신기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딜리버하고 싶은 메시지는 둘 다 알아야 되지만 여러분이 이것의 의미가 이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이것의 의미는 뭐라고요? 충분히 큰 n을 잡았을 때는 어때요? 이 이후에는 다 고정밀도 내에 개런티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즉 아무리 큰 n을 잡아도 그것보다 큰 어떤 어디에서 튀어나가 버리면 그 정밀도 밖으로 수렴한다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면서 제가 또 강조하는 게 뭐라고요? 여러분이 이제 홈커밍 데이 때 왔다가 구타를 당하는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제가 여러 가지 구타거리를 만들어줬는데 학습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그러면 비주얼라이즈요 이렇게 말을 해야지 제일 중요한 것은 태도가 중요하고 이러면 이제 두들겨 맞는 거예요. 예. 알겠어요? 그런 말은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데 비주얼라이즈 하라는 것은 시각적으로 나타내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절대로.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자 sequence of real numbers는 convergent sequence 리미트가 있으면 컨버전트 시퀀스죠. 그리고 컨버전트 시퀀스에서 이렇게 만드는 녀석을 리미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는 무슨 많이 배웠어요? 어떤 두 개의 시퀀스가 있는데 하나의 시퀀스 A sub n이 A로 수렴하고 B sub n이 B로 수렴하면 어때요? AN 더하기 BN도 A 더하기 B로 수렴하고 AN 빼기 B도 A 빼기 이런 거 많이 있었죠. 기억납니까? 그 다음에 곱도 수렴하고 증명하고 난리를 쳤었죠. 근데 우리가 그걸 다 하려면 어때요? 밑도 끝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건 하지 않고 자 이제 봅시다. 자 우리는 랜덤 베리어블의 시퀀스, 랜덤 시퀀스라고 해요.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좀 전에는 convergent sequence of real numbers였죠. 이제는 convergent sequence of real random variables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어야 돼요? 고등학교 때 안 배웠어요, 이제. 고등학교 때 안 배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있었어요. 또 어때요? 복잡하게 설명하는 게 있고 우리가 엔지니어로서 어떻게 돼야 돼요? 어떤 랜덤 베리어블이 그렇죠? 이렇게 바로 접근해야죠. For sufficiently large n 맞아요? 그럼 이 랜덤 베리어블은 뭐랑 비슷해야 돼요?
어떤 다른 랜덤 베리어블과 비슷하다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고 싶은 거죠. 그 다음에 얘를 뭐라고 부르고 싶어요? 얘를 리미트라고 부르고 싶은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핵심은 컨버지 한다는 얘기는 랜덤 베리어블이 다른 랜덤 베리어블과 매우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근데 랜덤 베리어블이 다른 랜덤 베리어블과 비슷하다는 말이 뭐예요, 근데? 그걸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아까 실수일 때는 xn이 x0랑 비슷하다는 여러분이 다 알고 있죠. 두 개 값을 비교해서 값이 별로 차이가 안 나면 되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빼가지고 예를 들면 제로에 가까우면 되는 거죠. 근데 랜덤 베리어블이 비슷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죠? CDF가 비슷하면 비슷한 건가요?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자, 랜덤 베리어블은 펑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sequence of functions랑 관련이 있구나. 맞아요? sequence of functions랑 관련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다 measurable function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은 사실은 어떤 논의의 일부냐면 sequence of functions랑 관련이 있어요. 예를 들면 fn of x라고 합시다. 여러분이 알기 쉽게. 저도 보세요. 막 컬리 브라켓 썼다, 라운드 브라켓 썼다 막 이러죠. 자, 여러분이 sequence of functions를 근데 다뤘어요. 언제? 시노우민 시스템 시간에 푸리에 시리즈 할 때 이미 했었어요. 기억나요? 주기함수가 있는데 이 주기함수를 푸리에 시리즈로 나타내요. 근데 문제는 푸리에 시리즈는 몇 개의 텀이 더해져 있어요. 카운터블리 인피니트 개가 더해져 있죠. 그래서 어떤 거 했었어요? 잘라버리자는 거죠. 에너지가 적은 부분을. 그래서 배운 게 이거예요. 제일 간단한 게 네, 이렇게 합시다. 자, 이러한 스퀘어 웨이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게 t라고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예를 들면 f of x예요. 자, 그러면 f of x라는 시그널은 좀 익숙하죠, 이제. 왜 x of t라고 안 합니까? 네, 이렇게 하자고요. t로 할까요? 여러분 좋아하게? 네. 그렇게 해도 되겠네. 네, t로 합시다. 시노미 시스템 비슷하게. 그럼 x sub n of t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x of t고. 맞습니까? 자, 이제 좀 익숙한가요? 네. 자, 타임 펑션인데 주기함수예요. 그럼 푸리에 시리즈가 존재해서 어떻게 되죠? 여기서는 얘가 odd 펑션이고 시메트리컬 하니까 사인만 남게 되죠. 사인 텀만. 그래서 a sub n sin pi n t 그래서 n이 1에서 무한대까지 이렇게 될 거예요. an은 어떻게 구하는지 알죠, 여러분? 맞아요? 푸리에 시리즈 코에피션트.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n을 1 넣으면 잠깐만요. 여기가 t로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네, 잠깐만요. t 2파이 예, 이렇게 합시다. 됐죠? 2파이 nt 오버 캐피탈 T. 주기가 캐피탈 T니까 예, 딱 이분하다고 해보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면은 그냥 여러분은 그때 이거 그냥 썸이지라고 했지만 어때요? 여러분 시노미 시스템 책에 이거를 파이나이트하게 트렁케이션 한 그림들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겼죠? 처음 거는 당연히 그려보면 사인파니까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얘가 x1 of t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텀만 남기고 물론 상수까지 해서 그러면 이런 함수가 되잖아요. 맞아요? 시노미 시스템 책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두 개까지 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제 모양이 조금 달라지죠. 조금 달라져서 예를 들면 제 기억이 맞다면 이렇게 됐던 기억이 나죠. 그러면서 얘를 늘리면 어떻게 돼요? 얘를 자르는 걸 점점 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k까지 자른 것을 x sub k라고 하자고요.
또는 여기서 n을 쓰고 있으니까 우리가 얘를 k라고 하고 얘를 k라고 합시다. 그러면 xn of t는 얘를 k1에서 n까지 자른 거예요. 말 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걸 얻었어요? sequence of functions를 얻은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펑션은 sin 펑션이고 두 번째 펑션은 두 개의 텀이 sign이 붙어서 이렇게 한번 출렁거리는 거고 쭉쭉쭉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배운 게 뭐였죠? 이거 관련해서 디리클레 컨디션 배웠었죠. 뭐 발음하기도 어려워요, 그렇죠? 디리클레 컨디션은 뭐냐면 뭐예요? 무슨 뭐 구간 한 주기 내에서 점프 디스컨티뉴어티의 개수가 뭐예요? 유한하고 그렇죠? 점프 높이가 뭐 유한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어떻다고요? 네. 요렇게 나타내면 오른쪽에 요거 잊어버리고 요것이 어떻다고요? 이것이? 네. 어떻게 보면 사실은 얘가 n이 쭉 커질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각각의 t에서 요 함수에 수렴하는 거죠. 각각의 t에서. 한번 보세요. 여기서 펑션일 때는 복잡한 게 뭐냐면 우리가 t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관심 있다 하더라도 각각의 t를 잡으면 sequence of real numbers가 얻어지죠. 그러니까 뭐냐면 펑션의 컨버전스는 특히 이런 continuous time 펑션의 컨버전스는 어떻다는 거예요, 이제? uncountably infinite 개의 sequence of real numbers에 대해서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세요. 한 주기만 생각하더라도 자, 0에서 수렴 하나 안 하나. 그 다음에 엡실론만큼 떨어지는 데서 수렴 하나 안 하나 하는데 그 엡실론만큼 떨어지는 게 몇 개가 가능해요, 이 안에. 셀 수 없이 무한개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큰일이 난 거예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는 sequence, 한 개의 sequence, a sequence of real numbers였어요. 그러다가 a sequence of real functions는 사실은 뭐라고요? uncountably infinite number of sequence of real numbers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헷갈리는 거죠. 그런데 그 설명을 막 하면은 막 학생들이 다른 과로 좀 꺼야 되겠어 막 이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강의를 하면 교수님들이 부르죠. 조 박사 그런 건 가르치지 마 이렇게. 그래서 제가 예전에 실험 시스템 할 때 열심히 가르치다가 이거를 학부 2학년생들한테 sequence of functions가 있는데 뭐 uniformly converge 하고 막 하면서 수학 과서 해석학도 들으라고 막 2학년생들 보고 그랬더니 일부 용감한 애들이 가서 듣고는 뭐 D 받고 이러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겠어요. 또는 가서 딱 봤더니 A 플러스를 받았어요. 나는 역시 수학을 해야 돼. 수학과로 가버리고.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이 불러가지고 조 박사 그러면 안 돼. 대학원 가서 일단 고기는 잡아놓고 그 다음에 얘기해도 늦지 않다. 자, 그래서 이제 sequence of functions는 수열의 수렴에 대해서 몇 개를 얘기해야 돼요. 셀 수 없게 무한대인 수열의 수렴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요. 큰일 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디리클레 컨디션은 뭐냐면 이렇게 만들고 나면 한 주기만 보면 다 똑같잖아요. 이 한 주기 내에서 어떠냐면 모든 포인트에서 이 오리지널에 수렴한다. except 뭐예요? point of discontinuity에서 빼고 특히 디리클레 컨디션에 만족하면 이 점프가 있으면 점프의 중간 값으로 수렴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디리클레 컨디션에 만족하면. 자,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또 하나 있었어요. 근데 모든 포인트에서 수렴은 하는데 어떤 일이 생겨요? 여러분 유명한 거 있잖아요. 저기 엔트런스 이그잼 할 때 항상 배웠던 거. 깁스 피나미나이죠. 잠깐 깁스 철자가 B가 두 개였어요. S가 두 개였어요. 예? B가 두 개예요? 깁스라는 사람이에요. 이것도. 제가 예전에 뭐 얘기했죠. 베이즈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베이즈. 어디 가서 뭐 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지 말아요 제발. 저 심지어 베이지안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엽기적인 대학원생을 봤어요. 자기 블로그에다가 막 확률에 대해서 써놓으면서 뭐 베이지안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미치는 줄 알았어요. 베이즈예요. 베이즈. 알겠어요? 깁스 피나미난이라는 게 있죠. 뭐죠? 딱 요 문제죠. 딱 요 문제.
늘려봤어요. n을. 늘리면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요 지점에서 가요. 요 지점에서. 자, 처음에는 여기죠. 두 번째는 여기죠. 세 번째 하면은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아까 얘는 디리클레 컨디션을 만족하니까 요 가운데 지점에서는 이 수열이죠 이제. 가운데 지점을 딱 잡으면 t를 고정하면 뭐예요? 수열이잖아요. 딱 자르고 보면. 이 수열은 여기 수렴해요. 맞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요 경계를 자세히 보면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 n이 충분히 크면 여기서 쫙 흔들리다가 여기서 이렇게 툭 튀어나와요. 그 다음에 밑으로도 튀어나오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사람들이 저거를 어때요? n 값을 늘리면은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뭐였어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튀어나오는 위치가 가로 쫙 홍해 갈라지듯이 가긴 하는데 이 튀는 높이가 안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뭐지? 무슨 뜻이에요? 아무리 내가 n 값을 크게 해도 이 문제에서 어떤 일이 생겨요? 내가 원하는 이 펑션에 대놓고는 내가 엡실론만큼 테두리를 쫙 만들어요. 우리 엔지니어는 그런 데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계속 튕겨나가는 거예요. 뭔가를. 물론 그 튕겨나가는 애가 어때요? 점점 요 디스컨티뉴티 근처로 가고 튕겨나간 부분의 에너지는 점점 작아지죠. 여러분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다루지? 이런 경우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각각의 포인트 와이즈 컨버전스라고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거를 각 지점에서 수열이 수렴하는 거예요. 컨버전스. 포인트 와이즈 컨버전스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 그래서 뭐냐면 그걸 유니폼 컨버전스라고 정의를 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for sufficiently large n 이렇게 써요. SLN. 여기서 많이 듣던 거죠. Saturday Night Live였나? 비슷하죠, 그렇죠? Sufficiently large n이에요. 이거는 잘못 쓴 게 아니에요. For sufficiently large n 어떻다고요? 이 수열대로 하면 x of t와 차이, 절대값 할 거니까 순서는 중요하지 않지만 xn of t와 x of t의 차이가 그렇죠? 어떻다고요? 잘 보세요. 모든 t에 대해서 함수 값의 차이가 엡실론 안에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각각의 포인트에서 수렴하더라도 요거는 바이올레이트 될 수 있다가 뭐예요? 깁스 피나미난이에요. 맞아요? 요거는 어떻게 보면 여기다가 띠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띠를 아래 위로 딱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함수를 xn을 구겨 넣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사이에. 못 구겨 넣으면 그 함수열은 유니폼리 컨버지 하진 않는 거예요. 자, 그럼 어느 게 더 스트롱해요? 얘가 더 스트롱하죠. 그러니까 얘가 그렇죠. 얘가 성립하면 얘는 성립하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뭐예요? 그냥 x0로 딱 정해요. 그러면 수열로 바뀌잖아요, 이게. 그래서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이 이런 조건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uniform convergence implies point wise convergence. 그런데 포인트 와이즈 컨버전스가 랜덤 베리어블 이런 거 다룰 때 중요할 것 같아요. 아까도 왜 우리가 그냥 시퀀스도 아니고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 딱 주고 x, y 얘가 같다 다르다 할 때 뭐였어요? 우리 관심사는 almost surely 같으냐잖아요. 그 almost surely는 함수 입장에서는 almost everywhere 같으냐잖아요. 그러니까 포인트 와이즈도 너무 지나친 거예요. 그래서 확률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를 surely converge 한다고 해요. surely equal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맞아요? 모든 점에 대해서 그 다음에 almost everywhere convergence가 있는데 이걸 converges almost surely라고 확률에서는 얘기해요. sequence of random variables에서는. 그러니까 얘는 일반적인 함수열에 대해서 말하는 거고 얘는 랜덤 베리어블의 시퀀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랜덤 베리어블 얘기할 때는 유니폼 컨버전스 말을 안 해요. 알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다인가요? 다가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equal 얘기할 때 어떤 거 했었어요? 차이를 구한 다음에 absolute value 한 다음에 square 해서 0 되는 거 했었죠. 그러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랜덤 베리어블을 스퀘어 해서 여기 리미트를 구해요. 일단은 얘가 0이에요. 자, 주의하세요. 자, 얘는 sequence of random variable이지만 얘는 리얼 넘버죠. 각각의 n에 대해서 얘는 리얼 넘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극한은 limit of sequence of real numbers죠. 걔가 0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거는 어떨까요? 이거는 어떻게 되죠? 만약 리미트가 없고 같다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xn과 x가 almost surely 같은 거죠. 그런데 극한이에요. 저건 무슨 뜻이에요? 그리고 저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정의했던 uniform convergence 또는 point wise convergence, 즉 everywhere convergence, 그 다음에 point wise지만 좀 약한 almost everywhere convergence랑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리미트란 말만 없으면 아까 어땠어요? 말만 없으면 어떨 것 같아요? 리미트란 말만 없으면 이제 함수 두 개가 어때요? 함수 두 개의 저게 뭐예요? 에라의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죠. 한번 보세요. 딱 요것만 계산하면 이거잖아요. 에라 시그널의 에너지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만약 이게 0이다 그러면 어떻다고요? 두 랜덤 베리어블이 almost everywhere 같은 거죠. 확률적으로 얘기하면 almost surely 같은 거죠. 그런데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건 0이 아닐 수 있는데 그게 0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해보면 아까 이렇게 했어요. uniform convergence가 있었고 그래서 이게 imply 하는 게 point wise convergence 또는 everywhere convergence라고 해요. 그 다음에 almost everywhere convergence에서 이렇게 쓰거든요. 확률에 하면은 요거 있다 그래서 없다 그래서 대응하는 게 확률에서는 생각 안 한다고 했어요. 이것도 거의 안 써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almost sure convergence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 이런 놈이 따로 있어요. 얘가 성립해도 얘가 성립 안 하는 게 있고 얘가 성립해도 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imply 하지 않아요. 서로 일반적으로. 놀랍죠? 만약 이게 equal 0이라고 하고 sequence가 아니고 두 개만 딱 하면 같은데도 sequence로 보면 이게 성립하지 않아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일종의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P4에서 성립했잖아요. 그러면 그것보다 작고 1 이상인 거에선 다 성립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간단하게 썼지만 줄줄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컨버전스는 뭐냐면 converges in the pth mean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xn converges to x in the pth mean 이렇게. 우리는 second일 때 많이 쓰죠. 그때는 mean square sense로 converge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3승에서 되면 2승, 1승 다 되는 거예요. 그 중간에 있는 모든 숫자가.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얘랑 얘를 지금 배웠는데 또 다른 건 없냐는 거예요. 또 다른 것도 있어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게 뭐였죠? CDF가 같은 거죠. 그런 경우 언제 했죠, 우리? Gaussian approximation to binomial random variable 할 때 이미 했었죠. 그때도 뭐예요? 충분히 큰 BNP에서 N에서 그렇잖아요. 바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극한 얘기는 안 했지만 엔지니어 입장에서 보면 이미 극한 얘기를 한 거죠. 왜냐면 우리는 극한은 충분히 큰 얼마, 충분히 작은 데서 어떻게 되냐를 말하는 그냥 수학적인 언어일 뿐이잖아요. 맞아요? 그때는 중요한 게 뭐였죠? CDF만 같으면 됐잖아요. CDF만. 그래서
CDF가 같은 또는 수렴하는 것에 대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Convergence in Distribution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거는 참고로 이거는 컨버전스 D라고 이렇게 써요. 예를 들면 XN, X, D, 이렇게. 알겠어요? 자,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여러분이 almost sure converge 하면 sequence가 그럼 sequence of CDF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걔도 converge 해요. 그러니까 얘는 얘를 imply 해요. 재밌는 건 뭐냐면 얘도 얘를 imply 해요. 근데 주의할 건 뭐냐면 이 converge에서 CDF로 말할 때는 CDF는 어때요? 디스컨티뉴티가 있을 수 있죠. 디스컨티뉴한 포인트는 빼고 컨버지 하는 거예요. 빼고. 거기서는 안 할 수도 있어요. 후리에 시리즈처럼 중간 어떤 값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걔들은 빼고 나머지에서 다 수렴하면은 오케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거 3개뿐이냐? 아니에요. 사람들이 또 하나를 했었어요. 아까 잠깐 나왔는데 여기에 improbability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P 이렇게 써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Y자 같은 게 나와요. 이렇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4개가 있는데 중요한 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4개가 있는 거예요. 4개. 그래서 이거를 모드라고도 하고 타입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sequence of random variables의 convergence에 대해서 말할 때는 4개의 서로 다른 타입의 convergence에 대해서 우리가 주로 다뤄요. 또는 4개의 서로 다른 모드에 대해서. 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뭐라고요? almost sure converge 하면 in probability converge 하고 in distribution converge 해요. P가 어떤 1보다 1 이상인 어떤 3에 대해서 성립했잖아요. 그러면 3 이하 1 이상인 데서 다 성립하고 해서 그러니까 여기도 무한계가 쫙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로 그렸지만 그러면서 probability in probability convergence in probability도 성립하고 convergence in distribution도 성립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Y자로 이렇게 그리거든요. 근데 이걸 옆으로 돌리는 사람들, 돌린 다음에 이렇게 플립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Y자로는 위에서 마치 물 흐르듯이 이렇게 imply 하잖아요. 근데 거꾸로는 일반적으로는 안 되고 특별한 경우에는 여기서 올라가는 거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디어렘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improbability는 그럼 뭐냐? 그까지만 하고 끝냅시다. 그래서 improbability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엡실론을 잡아요. 그 다음에 xn이 x를 벗어날 확률을 잡아요. 그러면 이것이 0으로 가요. n이 무한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극한이 또 나오죠. 얘에서. 얘는 sequence of real numbers죠. 확률이니까 계산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에요? 충분히 큰 n에 대해서 for sufficiently large n에 대해서 어떻다는 거예요? xn과 x의 차이가 엡실론보다 클 확률만 따지는 거예요. 값은 안 따지고 얼마나 많이 벗어났냐는 안 따지고 얘는 벗어나면 오케이 그 확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확률이 0으로 가면 improbability converge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았던, 잘 아는, 예를 들면 주워 들었던 law of large numbers라는 게 있어요. 뭐죠? law of large numbers, 큰 수의 법칙, 뭐 이렇게 말하던데 어떤 많은 그 law of large numbers도 디어렘들이 있거든요. 무수히 많아요. 조건을 조금씩 달리해서 지금도 박사 디펜스를 어디가 이 세계 어딘가는 하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네, law of large numbers로. 제가 대학원 다닐 때도 수학과에서 통계에 전공하는 사람들은 붙어있는 포스터를 보면 항상 뭐예요? 뭐 convergence of 뭐 증명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도 막 증명하고 있는데 law of large numbers 중에서 이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특별히 independent한 경우에 많이 얘기하거든요. independent하고 identically distributed 됐을 때 그러면 랜덤 베리어블들이 countably infinite 개가 있어요. 걔를 어떻게 하냐면 finite 개만 더해요. 그럼 finite sum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를 개수로 나눠요. 그럼 뭐라고 불러요? arithmetic mean, 산술 평균이라고 하죠. 그럼 산술 평균의 시퀀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맞아요? 산술 평균을 2개만 갖고 할 때, 3개를 가지고 할 때, 4개를 가지고 할 때 쭉 있잖아요. 이 산술 평균은 뭐예요? 랜덤 베리어블이죠, 계속. 랜덤 베리어블의 썸이니까.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 랜덤 베리어블이
굉장히 특별한 랜덤 베리어블로 수렴한다는 걸 알았어요, 사람들이. 뭘로 수렴해요? expectation이라는 사실은 굉장히 스페셜한 deterministic number, 걔도 랜덤 베리어블이죠. 걔로 수렴한다는 거예요. 그게 law of large numbers인데 그 컨버전스를 almost sure sense로 보이는 게 strong law of large numbers예요. 그 다음에 improbability sense로 보이는 게 weak law of large numbers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봤던 두 가지 바이노미알의 어프락시메이션이 있었어요. 한 가지는 가우시안 어프락시메이션이 있고 하나는 포아송 어프락시메이션이죠. 그것들은 뭘로 하냐면은 컨버전스 인 디스트리뷰션으로 해요. 그런데 그 바이노미알을 가우시안으로 어프락시메이션 하는 것은 센트럴 리밋 디어렘이라는 그 더 큰 디어렘의 일부예요. 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4개의 모드 오브 컨버전스가 있는데 strong law of large numbers, 즉 arithmetic mean의 sequence가 statistical average로 간다는 것은 almost sure sense로 간다는 것은 예고, in probability로 간다는 것은 weak law of large numbers 여기 있고, 그 다음에 CDF가 수렴한다는 것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요 4개에 대해서 좀 알아야지 이상한 소리를 안 하게 돼요, 나중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안타깝게도 시간이 너무 지나서 다음 주에 더 하기로 하고요. 7-5를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어떡하죠? 시험에 냈나? 확인을 하고, 잠깐만요. 네, 시험에 냈으면 빼죠, 뭐. 네, 알겠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